자, 이번 시간은 그 행정행위의 개념 잠깐 그 중요한 사항 보고 제3자요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 행정행위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주시면 되고 먼저 여러분들 여기 행정행위에서 좀 보실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다이렉트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시험 나왔던 건 개념, 의 같은 말이죠.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행정의 개념에서 샵의설이 통설이에요. 가장 좁은 개념이죠. 그럼 잠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좀 보는데, 127페이지에 그 행정행위 개념이 나와요. 학설, 최샵의설 나오죠? 이게 통설입니다. 보시면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그 학문적으로 성립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학문상 개념입니다. 개념 정립에 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는데 최협의설이 통설입니다. 자, 우리 통설은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누가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행정청의 개념 요소에서 잠깐 정리할 것이 있는데, 여기 행정청 나오죠? 사실은 이거를 기초 개념에서 여기 행정청, 우리가 행정기관, 다 기본적으로 본 건데,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은, 그렇죠? 대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여기 보시면 우리 중앙정부, 우리 행정부, 정보지구 보시면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은 각부 장관이죠. 행정청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장관 밑에 뭐가 있어요? 차관부터 해서 쭉 말단 후 공무원까지죠. 집행기관이고요. 다 보조기관이에요. 맞죠? 예. 보조기관. 또 참모들은 보좌기관이고. 그러니까 이 행정청을 위해서 나머지 존재는 집행기관일 뿐입니다. 보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까지 되기도 힘들지만 되면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자,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행정청이 가볍게 말씀드렸고, 여기 그 다음에 행정청의 범위 보세요. 이 행정청의 범위에서, 여기서 행정청은 조직법상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개념적 요소로서의 행정청에는 보조기관이 포함될 수 있고, 국회, 법원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그 다음 세 번째 세계결시하죠. 또한 판례는 지방의회 의결이 행정처분성을 긍정한 바가 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그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 내에 그 기관이 있죠. 그죠?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도 모두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고 지방의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 처분성 인정됩니다. 행정위성 인정됩니다. 자, 법적 행위야죠. 예. 그래서 요거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가 늘 잘 시험에서 빈출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요거 좀 현재 법적 행위에서 기억번, 니은번 요거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니은번 봐보세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 사실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입니다. 즉, 중요합니다. 즉, 서신 검열과 같은 행위 등은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쟁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만 강학상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것도 조금 시험에서 이게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거 기억번호는 여러분들 여기 서신 검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문으로 이렇게 이거와 관련해서 시험 나왔는데 봐볼까요?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서신 검열과 같은 행위 등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쟁송법상 처벌에는 해당되지만 강력한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법적 행위, 그죠?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적인 법적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요거 일단은 그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잠깐 권력적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약간 요걸 정리해 놓은 거 하자. 혹시나 몰라서 이 사실 행위는 저 논점일 수 있는데 이게 막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 사실 행위면 비권력적 사실 행위예요.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 행위가 또 있어요. 요거는 행정행위성 부정되죠. 당연히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성도 당연히 부정되죠. 자, 그런데 권력적 사실 행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갖다가 이제 그렇죠? 요 보는 견해가 좀 있어요. 이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이것다가 합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거, 합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합성적 행정행위 견해에서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이 사실행위잖아요. 권력적이고 사실행위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행위 플러스 수인하명 있죠. 수인함이 결합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합쳐졌다고 봐요. 사실행위에 대해서 수인하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합된 행정이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이건 행정행위성을 긍정합니다. 행정행위로 봐요. 합성적 행정행위 견해설 요거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역시나 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거 비록 권력적이라 하더라도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은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법적 행위가 아니다. 사실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 부정설이죠. 이것은 이제 긍정설 내용이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죠.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이것은, 그죠?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이것은 처분성. 쟁송적 처분에는 해당한다 보다. 쟁송적 처분은 된다라고 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어요. 합성적 행정행위, 이 긍정설, 견해설 이해한다면 이때 사실행위와 수인하명이 있고요. 이 수인하명이 기합되어서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합성적 행정이라고 봐요. 이렇게. 근데 이건 법적 행위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건 법적 행위가 되는 거죠. 법적 행위가 되는 거죠. 법적 행위가 되고 이렇게 행정행위가 된다고 보죠.
근데 지금 시험에서 한 6년 전에는 이렇게 한 번 시험 나왔고요. 이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사례 나왔어요. 서신검열 관계죠. 서신검열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은 쉽죠. 이렇게 시험에서 2번 나왔고, 2명이 아니라 2번이네요. 2번. 요거 2번 시험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서신검열 사례 한 번. 사례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달리 보니까. 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시면 이제 요 내용 보셨고요. 그럼 요건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해 놓으시고. 그러면 요 관계에서 우리가 좀 내용 볼 것이, 여기 이제 그 니은번, 요 기억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니은번 보시면, 행정 내부적 의사 결정이 있을 뿐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위. 표시돼야죠. 행정의 성립 요건, 내부적 성립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 내부적 성립 요건,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내용상, 내부적 요건이죠.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배점, 병역법상 침체 등의 판정, 처분성 부정돼요. 이것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내부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행정이 될 수 없고, 이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여기 이제 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원칙이 개별적 수적 규율 보시고, 개별적 수상적 규율도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 잘 나오니까 예전에 한참 7, 8년 많이 나오다 지금 안 나와요. 하지만 언제든지 사례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처분, 예, 사례. 자, 여러분들, 일반적 구체적 규율, 보통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적 행정행위를 물적 일반 처분. 그러니까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인적 일반 처분이라고 하고, 류일번 물적 행정행위를 물적 일반 처분이라고도 해요. 요거에서 둘 다 행정이성. 만약 디귿번, 류일번 사례가 나오면 일반 처분을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시고, 디귿번 1번 꼭 알아두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행정행위는 가학상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 요 형식적 행정의 개념과 이 관계를 좀 보고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하는데 요거 조금 그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왜냐면 혹시 128쪽에 예전에 7, 8년 또 한참 나오다가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맞춰버리잖아요. 사례 문제까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맞춰요. 그래서 한참 또 3, 4년, 4, 5년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나올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죠. 그러면 128쪽에 디귿번의 일반적 구체적 규율하고 그 다음에 물적 행정행위 봐보세요. 이거 좀 해놓겠습니다. 특히 1번 물적 행정행위는 주차금지 등의 표지판, 주차금지 등의 교통표지 등 이거 미쳐보시고, 디귿번 일반적 구체적 규율은 모일 모 장소에서의 집회금지 이렇게 해놓고 인적 일반 처분 미쳐보시고, 됐죠? 그러면 설명 드려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요거 관계는 일단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실 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한 가지만 더 쓰면, 이것은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에 의해서,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에 의해서, 처분 개념설. 요것이 다루설이거든요. 이게 현재 행정법국의 다루설이에요. 요것에 의해서 하면 설명돼요. 그죠? 네. 요것에 의하면 설명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좀 지우고 요 좀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설명 이게 이 문제가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요것에 의해서 나온 뭐 견해도 있고 이것에 의해 사례 문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 좀 이제 배워볼게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행정행위인, 우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 국민을 어떻게 규율하죠? 그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요? 그렇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죠. 네,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뭐 과징 처분이다, 영업조항 처분이다 라고 행해집니다. 근데 예외적인 형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을 채는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이걸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뒤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이걸 개별 처분이라고 해요. 특정인의 처분, 개별 처분이라고 합니다. 개별 처분, 그죠? 네. 이건 뭐라고 그러면? 이건 일반 처분이라고 하겠죠. 일반 처분.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죠. 일반 처분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적 일반 처분. 인적 일반 처분이 있고, 그죠? 물적 일반 처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답이, 사례 나오면 이 답이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일반 처분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게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행정일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당연히 행정일성 인정돼. 예외적으로 행정이 규율 형식이니까 이것도 행정일성 인정된다는 것 뜻이에요.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죠. 보세요. 모일 모장소에서의 집회금지. 봐보세요. 인적 일반 처분. 요 예를 볼게요. 예를. 모일 쉽게 말하면 이제 모일 그죠? 여기 호텔이에요, 호텔. 자, 모일 여기서 모 장소. 예전에 그 아태 회의 있었죠. 아시아 태평양 회의, 그죠? 아펙, 이제 지금 이제 아펙이라고 하죠. 에이펙이다, 에이펙. 요거죠. 자, 이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아펙의 모의 장소가 2019년, 2019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다. 아펙 회의 있죠. 여기에서 집회금지 얘기해요, 집회금지. 모일 모장소.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모일 모장소. 요게 구체적 규율이잖아요. 그죠? 구체적 규율. 자, 이때 보세요. 그죠? 집회금지죠? 자, 집회금지. 자,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 규율이고, 불특정 다수인이죠. 일반적 규율이죠. 이건 특정. 자, 보세요. 구체적 규율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서 이렇게 특정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규율이에요, 특정, 그죠? 특정 시간, 특정 장소. 구체화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인. 네. 그래서 그죠? 자, 이거 갖다가 해서 이거 갖다가 인적. 사람을 기르잖아요, 지금. 사람, 그죠? 갖다가 인적 규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적 일반 처분.
사람을 기울이죠. 이건 사람 어떻게 기울여요? 이건 사람을 갖다가 인적 기울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직접 사람을 갖다가 기울이잖아요. 다이렉트로 직접 기울입니다. 그래서 인적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인적 일반 처분. 됐죠? 요 용어 있고, 이제 물적 행정행위. 이 물적 행정행위, 물적 일반 처분 또는 이것다가 물적 행정행위, 물적 일반 처분, 물적 행정행위 같은 말이에요. 물적 일반 처분. 요거는 갖다 이제 물적 일반 처분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처분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약간 그 인적 일반 처분 차이가 있는데, 여기 그 주차금지 등의 교통필이 있죠. 여기가 지금 도로예요,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장소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자, 이제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율 대상이 뭐예요? 직접 규율 대상 뭐예요? 직접 규율 대상.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죠. 물건이죠. 물건. 이 도를 대상으로 기울여졌습니까? 도를 대상으로 기울여요. 그죠? 예. 도로. 그죠? 도로 아닙니까? 도로. 물건이고. 이거 장소 아닙니까? 장소 특정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구체적 규율입니다. 구체적 규율이에요. 맞죠? 자, 물건. 요건 사람에 대해서, 야, 사람, 여기 다 막고 있어. 사람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있잖아, 이거. 싹 막고 있어. 사람 직접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요건 어때요? 물건을 기록합니다. 자, 물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요 장소가 도로에서 이게 주차금지 표시죠. 그죠? 도로, 물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표시예요? 자동차 주차금지죠? 요 특정 장소 도로에서 이거 주차금지 표시는 자동차가 와서 서면 안 돼요. 맞죠? 그죠? 자동차가 와서 서면 안 돼요. 도로가 이렇게 규율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서면 안 되죠? 그런데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누굽니까? 직접 규율은 뭐예요? 직접 규율은 이거예요. 규율 이거고. 자, 도로 이렇게 됐죠?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자동차. 운행자. 누구예요, 운행자? 사람이죠, 사람. 소유주. 또 자동차 빌려 쓴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구죠? 이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장소를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해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규율하죠. 도로 이것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엑스표시해서 자동차 오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규율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을 간접적으로 규율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차를 세워놨어요. 어떻게 돼요? 그죠? 네, 구체적 규율, 특정 위반 사례가 되죠? 그래서 이때 자동차, 그죠? 자동차가 돈을 물은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있죠. 운행자가 이때 벌금이나 벌점, 과태료 물립니다. 간접기일이죠. 그죠? 불특정 다수인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예요? 일반적 규율이에요. 사실 인적 일반 처분하고 물적 일반 처분하고 차이점은 이렇게 인적 일반 처분은 직접 사람을 대상해요. 직접 그죠? 직접 사람 대상하죠. 그런데 물적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은 물적 행정행위 또는 물적 일반 처분은 물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이 물건을 규율하는 효과가 간접적으로 사람에 미치는 이런 행정행위를 또 처분을 물적 행정행위 내지 물적 일반 처분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겠어요? 사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차금지 이거 나오고 모일보장소의 집행금지 박스까지 나왔었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일반 처분 예입니다. 또 이거 의혹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처분성 인정되죠. 항고성, 취소성, 뒷소성 대상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봐주셔야 하고 자 됐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더 129페이지에 양가로 3번 행정행위와 구별 개념에서 7급도 나오고 우리 9급에 또 나올 수 있는데 간단히 나옵니다. 깊게는 안 나오고 현재 여러분들 우리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 최협의설의 통설 판례죠. 통설입니다. 최협의설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요걸 좀 더 요거 다 논점 됐고요. 냈고 쟁송법상 처분 개념서를 좀 보도록 하죠. 어차피 시험 나올 것은 좀 또 기출 뒷부분에서 나오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내용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 129쪽에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관계인데 학설 보세요. 실체법적 개념설 1원설, 쟁송법적 개념설 2원설 다설 돼 있죠. 현재 쟁송법적 개념설이 현재 다설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을 보셨어요. 최협의로 보셨습니다. 통설입니다. 이 행정행위 개념이 이 강학상 개념이에요. 강학상.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최협의설에서 아까 이제 그 내용을 보셨어요. 요것을 여러분들, 그죠? 있는데, 이 처분 개념이 있어요. 이 처분 개념은 우리 실정법이죠. 실정법, 법상 개념입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에 가보시면 우리 실정법으로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그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실체법적 개념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행정행위 보세요. 우리 개별법에 가봤더니 이런 거예요. 막 허가, 하명, 허가, 면제 이런 게 있고, 특허, 인가, 대리. 자, 이런 것은 왜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거? 실체법. 실체법에 가면 실체법이 뭐예요? 개념 배우셨죠? 실체법이 뭐예요? 절차법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국민이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체법이에요. 결국 국민이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체법이죠. 하명, 허가, 면제 보세요. 하명에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죠. 의무를 부과해서 권리를 제한하죠. 이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마찬가지로 허가, 면제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주고, 인간은 우리 개인의 법적 효과를 갖다가 완성 보충해주는 행위고, 대리행위에서 대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래서 다 이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상, 이런 실체법상, 그죠? 개별법으로서의 실체법인. 자, 이 실체법으로서의 개별법은요, 하명, 허가, 면제 이런 거 다 규정하고 있죠. 이 공통되는 걸 뽑았더니 뭐예요? 우리 아까 했죠?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더라. 단독행위이고,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로서 뭐예요? 법적 행위더라. 공법행위는 당연히 법적 행위죠. 요걸 갖다 뽑아낸 거예요, 학자들이.
이 실체법은 이 개별법에 굉장히 이런 상황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이 공통 요소로 추출되는 거죠. 공통 요소로서 추출되는 거죠. 이 추출되는 거죠. 공통 요소로 추출되는 이런 요소를 가진 것을 공통 요소로서 추출되는 이런 요소를 가진 것을 뭐라고 하자? 행정행위라고 하자라고 학자들이 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상 이 행정의 개념은 그걸 뭐라고 해요? 실체법적 행정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행정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나온 개념이다 해서 학자들이 이걸 추출해서 만들었으니까 공통 요소를 추출해서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갖다가 행정행위로 하자.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로 하자 해서 실체법적 행정의 개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체법적 개념서는 뭐냐면 이 실체법적인 이 행정행위가 그대로 이 차원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체법적 개념설 또는 다른 말로 일원설이라고 해요. 일원설 또는 일원론이라고 해요. 됐어요? 됐죠? 이런 개념이 이 행정의 개념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적 행정의 개념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실체법적 개념설이라고 해요. 이 처분 개념은, 실정법에 규정된 이 처분 개념은 똑같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무슨 개념이에요?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에요.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이게 현재 타우설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쟁송법상 우리 실정법이죠. 실정법이 우리 쟁송법이죠. 실정법인 쟁송법에 규정된 행정심판법에 또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처분 개념은 이 실체법적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더 넓은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래서 같지가 않다는 거죠. 같지가 않다. 즉 뭐다? 같지가 않다. 이 처분, 쟁송법상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행정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더 넓은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에요. 이게 다우설입니다. 요거 처음 딱 한 번, 두 번 나왔습니다. 7급 한 번 나왔고 9급 한 번 나왔어요. 요렇게 한번 내용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끝났죠?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혹시 형식적 행정의 개념설이 있어요. 요거는 그 형식적 행정의 개념설은 우리 학설이 아니고 일본 이론이에요. 일본은요,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요, 보세요. 자, 보세요. 요 제가 좀, 이거 좀 표시해 볼게요.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은요, 보세요. 이 쟁송법상 처분개념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실정법에 심판법, 소송법에 처분 개념이 규정되는데 이 처분 개념은 보세요. 처분 개념은 봐볼까요? 공권력 행사 또는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엔드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이렇게 실정법상 우리 행정심판법 소송법에 이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실체법적 행정의 개념. 실체법적 행정행위 개념에 해당됩니다. 행위 개념과 같아요. 똑같아요. 요거.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이게 뭐예요? 공익을 위해서 권력 관계에서의 일정한 행사, 일정한 행위 또는 행사 또는 그 거부 이거죠. 권력 관계에서의 단독 행위. 이게 쉽게 말하면 권력 관계에서의 권력적인 단독 행위로서의 공법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잖아요. 이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다 그죠?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n abc니까 그리고니까 여기다가 알파가 들어가네 알파. 그러니까 실제법적 행정의 개념보다 이 처분 개념이 쟁송법상이죠. 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이 더 넓어야 안 돼요. 안 넓어요. 이 처분 개념이 더 넓은 거죠. 이게 넓어야 이게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행위, 처분 이런 관계죠. 처분. 아까 서신 검열 행위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그 견해가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봐보세요. 이게 사실행위죠. 이거 법적 행위가 아니고 권력적 사실행위죠. 법적 행위 아니죠. 이거 행정행위 개념 부정설. 행정행위 개념 부정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죠? 이거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왜 사실행위니까? 아니다. 행정행위 개념 부정설. 요거는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여기에 해당되니까 처분에 해당된다. 처분 개념에는 포함된다. 행정행위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됨으로써 처분 개념에 포함한다. 또요. 이 권력적 사실은 여기 공권력 행사 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포괄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이 된다. 됐죠? 예. 그러니까 행정행위 개념을 부정하면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고 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예. 둘 다 행정행위 개념 부정설에서 이렇게 드는 거. 서신검열 있죠? 서신검열. 그 사례에서 요거에 의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게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있고. 하여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든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될 때 쟁송법상 처분 개념은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요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식적 행정의 개념이죠. 제가 왜 같이 설명드렸냐면, 우리나라 그 행정수행법은, 이거 보세요. 실체법적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플러스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그죠? 여기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에서의 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여기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 개념에 포함시켜서, 그죠? 바로 구제를 줄 수가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법적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여기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에 포함시켜서 바로 이렇게 처분으로 인정해서 행정수행, 항고수행을 통해서 구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일본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본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은요, 실체법적 행정행위 개념, 요거. 즉, 공권력 행사 또는 그 커버,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이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행정행위 개념이 그대로 쟁송법상 처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본은? 일원설. 행정수법상 처분 개념은 이 실체법적 개념이 그대로 규정됐다는 일원설 또는 실체법적 개념설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이 권익심에 되면 이 행정행위성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권익심에 되면 이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처분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구제를 못 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일본은 이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행정행위죠. 이건 실질적, 그 내용이 행정행위 맞아요. 행정행위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야.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로서 법적 행위, 이런 실질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처분 개념이 인정돼요. 근데 요거에 해당하는 일본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서 형식적 행정행위, 실질 내용은 아니잖아요. 권력적 단독행위 아니잖아요. 요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비록 실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요거 권력적 사실행위, 이것을 형식적 행정행위로 개념으로 인정해서 결국 이 처분 개념을 늘려주는 학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와 더설에서 부정된다. 이거 한 줄이면 딱 됩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130쪽 이름들, 요거, 형식적 행정행위, 부정설 통설 판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해석이 요거 중요하니까 이것만 보고,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판례 130쪽 봐보세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인 회 씨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처분성 부정판례로 중요합니다.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한 사실행위 등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됐죠? 예. 요거까지만 꼭 처분성 관련 판례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 제가 아마 그 행정행위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요거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흐르는 화살이에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꼭 한번 우리한테 당락을 결정하는 타격을 주는 이런 그 요소이고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 요소로 하고 제3자유 행정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